연준도 기준금리 인하 조만간 할 수밖에 없다. 올해에 한두 차례는 할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는 제가 무슨 선무당이라서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이 시장에서 던지는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지난주에 있었죠? 잭슨홀 미팅의 기자회견 결과로 비트코인 가격이 슈팅을 했습니다. 오버슈팅을 했고 64,000불, 65,000불 뭐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서 59,000불, 60,000불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드디어 좀 반등을 해서 이제 올라갈 상승 모멘텀을 탔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거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뭘 했길래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냐?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제 미국에 있는 와이오밍 주, 그 안에 있는 캔자스 시티, 여기에 이 잭슨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장들과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종의 회의를 갖는 거죠. 며칠 동안 이제 회의를 갖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어떤 정책 방향성을 조금 통일시키는 회의 기간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매년 이제 열리는데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들과 휴양지에서 좀 풀어진 마음에서 이 누그러진 마음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진취적인 내용들과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대표로 이 미팅 결과를 짧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거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2023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2022년에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정책 시프트, 완전히 전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블룸버그 기사인데 메이저 센트럴 뱅크,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맞췄다, 얼라인드 맞췄다, 뭐에 맞췄다?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뜻을 같이 했다라는 얘기죠. ECB, 유럽 중앙은행이죠. 그 다음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모두 지금보다 낮은 정책금리를 예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오피셜스, 전 세계의 이제 정책 관련 입안자들이 중앙은행장들이죠.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걱정거리를 옮기는 데 동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 단행하고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모든 중앙은행장들의 화두였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됐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뭐냐? 고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잭슨홀 미팅에서 다 말을 맞춰보니까 그 의견에 동의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장이죠. 이분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고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캐나다 중앙은행장. 캐나다는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이분은 이제 영란은행장인데 영국도 지난 8월 1일에 한 차례 금리 인하 단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만 따라가면 되는 상황인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블랙 포인트로 블룸버그 기사에 돼 있어서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파월은 9월 FOMC, 다가오는 FOMC죠. 고용시장 침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이제는 확실히 통화정책 방향성을 조절할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문제없이 2%를 향해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문제없어. 아직도 3% 정도이긴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뭐 안 해도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해도 또는 유지 안 해도 인플레이션은 2%를 향해 가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연준이 고용 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쪽에. 이렇게 빨간 줄 쳐놓은 이 부분입니다. 인플로이먼트 사이드 쪽에 더 pay more attention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터닝 포인트 데이터. 그럼 왜 연준이 갑자기 이렇게 정책 시프트를 주장을 하고 있느냐? 결국 US,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블룸버그 기사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인데 이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게 고용 시장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들이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먼저 job openings, 이제 새로운 직업 건수죠. 구인 건수죠. 비고용인, 그러니까 아직 직업이 없으신 분들 한 명당 몇 개의 직업이 열려 있냐, 구인건이 열려 있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프리 팬데믹 레벨, 이제 고용 시장이 현재 신규 고용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한 명의 이 unemployed 당 2개까지 구인 건수가 올라갔었는데
이게 쭉 내려와서 이제 거의 한 명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 바로 밑에 있는 실업률 쭉 4% 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아시죠? 4.3%까지 현재 올라온 거.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모든 중앙은행장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언임플로이먼트, 실업률이라는 두 개, 듀얼 맨데이트를 이 중앙은행들은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완전 고용이 지금까지는 유지되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을 꺾이는 모습 보이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지금 중이란 말이죠. 지금 2021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반대편에서 쭉 내려가고 있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7월 달에 2% 또 이제 언더로 내려오면서 3개월 기준 PCE 프라이스 인덱스,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계속 내려오는 추세에 보이고 잘 알고 있는 CPI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간 변화 기준으로 많이 내려왔고 코어 PCE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많이 변동성이 큰 음식료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가격 뺀 주요 PCE 프라이스 인덱스만 보면은 3개월 연간 기준으로 트렌드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고용률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업률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준이 나서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연준은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국가들이 전부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곳들이고 이 밑에 있는 곳들이 아직 안 한 곳들인데 지금 영국은 이 차트에서는 아직 안 한 걸로 돼 있지만 지난 8월 1일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5개 영국, 유로존,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주요 선진국 중에서 5개 국가가 기준금리 인하를 이미 했고 미국도 이제 9월 달에 거기에 들어갈 거다, 편입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은 뭐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렇게까지 아마 기준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을 하겠죠. 그동안 3년, 4년 동안 기준금리 쭉 올렸고 횡보하고 있었던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다 정책금리를 비슷한 방향성 속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잭슨홀 미팅돼서 한데 모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를 합의를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나라 어딘가요, 여러분? 재팬. 일본은 혼자 기준금리 인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21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전혀 못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은 30년간 디플레이션에 허덕였으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 좀 일어나라고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해왔고 기준금리도 0%에 딱 붙어 있었죠. 근데 요때 한번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했더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0%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또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그래프는 없지만 3.5%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또는 이런 다른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이제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내릴 수 있을 거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이런 약간 동아시아의 맹주들 선진국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앞으로 보일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 투자가 더 중요하다 한국인들에게 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 조만간 할 수밖에 없다. 올해에 한두 차례는 할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는 제가 무슨 선무당이라서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이 시장에서 던지는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계속 보여드렸죠. 어떻게 지금 가고 있다. 이게 흘러가는 거를 봐야 연준이 정책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트렌드를 읽는 와중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던 겁니다. 미국채 3개월물 금리 초단기 국채예요. 거의 기준금리랑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는 국채 트레이더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도 무위험 수익을 얻으면 적당해라고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 기준금리 제로였으니까 3개월 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제로금리 수준에서 묶여 있었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22년 초부터 급격하게 단행될 거로 예상되는 순간 22년 거의 초부터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막 올라가다가 22년 그렇게 쭉 올라가면서 보내다가 5.5%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3년에. 근데 여기서 아직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3개월물 국채금리는 슬슬 내려오면서
약보합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거 스크린샷 제가 찍은 건데 5.139%까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내려야 돼. 연준 니네 기준금리 내릴 거잖아. 이 얘기를 지금 3개월물 금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3개월 뒤에 미국의 정책금리가 어떻게 돼 있을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금리 하락하는 이유, 기준금리 인하 전에 채권 미리 사두려는 수요 증가하는 겁니다. 네, 금리가 내려간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139%까지 내려온 겁니다. 3개월물 채권 수요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바뀌지 않은 진리, 언제나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연준은 뒤에 후행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가 먼저 보고 읽고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연준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또는 연준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투자하지 말자는 겁니다. 연준은 언제나 대응한다. lagging effect. 뒤에 대응하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우리가 그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 제가 그래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도 요거죠. ISM 제조업 서비스 인덱스. ISM 제조업 서비스 서베이 결과가 50 밑에 있으면 경기 하향, 50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보여주는 거다. 경기가 하향하는 국면으로 보여진 지 꽤 됐어요. 22년부터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빨간색 선이 서비스업이고 이 파란색 선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이미 50 밑으로 내려온 지 꽤 오래됐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0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하긴 하지만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 속에 있고 그 안에서 고용률이 계속해서 좋게 유지될 수는 없다라는 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매달 나오거든요. 매달 이게 나올 때마다 시장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연준에게 너네 기준금리 내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지표도 있습니다. ISM 제조업과 서비스 고용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매달. 인플로이먼트죠. 근데 이것도 21년부터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기죠. 1월달 21년 조금씩 내려오죠. 상단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은 이런 지표를 다 보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